최근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 매수를 하고 매매를 하다가 하락했어. 그럼 여기서 그냥 손절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손실 상황에서 매수 매도를 잘해서 다음 파동에 수익을 낸다. 뭐 이런 노하우들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손실 상황에서 손실 매도하고 뭐 할 거 했는데 만약에 추가로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녹록치가 않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연속적인 하락을 맞는 경우가 되게 많을 텐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마냥 무턱대고 앞으로 있을 상승만 노리면서 막 공격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지난번 영상에서는 한 2번 정도 연속된 하락이 나오면은 좀 그때는 가닥을 잡아야 된다. 방어를 할지 공격을 이어갈지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방어를 한다면 그 방어의 목적이 단순하게 좀 손절해갖고 손실 줄이고 그런 게 아니라 재정비를 하기 위함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영상에선 그 재정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못했단 말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느라고. 오늘은 좀 거기다가 좀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재정비란 무엇인가? 하락할 때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재정비는 무엇이고, 그럼 그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정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매매를 하면서 재정비는 정말로 실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요. 재정비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주식 투자 실력이 좋아질 수도 있고 한계치에서 그냥 맴맴 돌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비를 정말 많이 신경 쓰면서 여러분들도 연습을 좀 해보고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 계좌가 있으면은 종목들이 분산되어서 있을 겁니다. 자, 이걸 처음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아주 깨끗한 상태죠. 근데 투자를 하다 보면 어찌 됐든 간에 종목이 있고 여기서 초기 포지션을 만듭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을 선택하고 초기 포지션을 만든 상태, 요거를 딱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재정비를 한다는 거는 요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포지션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이 종목을 사서 예를 들면 뭐 3,300원에 샀어. 근데 내가 1,000만 원 중에서 뭐 300만 원을 잡았어. 그럼 비중 총 1,0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이니까 30%에 평단 3,300원이라는 그런 포지션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이제 나중에 매매를 하다 보면 바뀌어요. 그래서 초기 포지션이라고 말하는 건데, 추가 매수를 하든 뭐 매수 매도를 하면서 뭐 평단도 바뀌고 비중도 바뀌잖아요. 근데 재정비라는 거는 그 초기 포지션으로 돌아가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다는 거죠. 네, 거기서 하나만 부연 설명하면 평단은 당연히 바뀌니까 평단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비중이 조금 더 중요하다.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평단까지 뭐 3,300원으로 돌아간다. 그건 이제 내 맘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재정비는 기본적으로 초기 비중으로 돌아가 주는 거구나, 요 정도로 간단하게 이해하고 오늘 설명을 쭉 들으면은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난번 저희가 얘기했었던 게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막 주가가 연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방어를 할 때 우리의 목적성은 초기 포지션의 비중으로 돌아가는 데 둔다, 뭐 이거예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랑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랑 그래서 뭐가 좋은지 뭐 이런 거 추가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쵸. 이걸 왜 해야 되냐면은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자, 0에서 시작할 때는 깨끗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비어진 슬롯에서 종목 딱 정해서 지금부터 사면 되는 거니까 초기 포지션을 잡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하락 흐름이 나오면은 최근에 시장 흐름도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한번 보세요. 되게 안 좋아지거나 하락 많은 상태를 분명히 직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관리를 하고 싶은데 내 맘대로 안 되죠. 내 맘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 흐름이 분명히 나왔을 거고, 그럼 그 하락 흐름을 통해서 내 초기 비중보다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근데 평단은 높은 상태, 요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열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고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잘하고 이게 정말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잘해야 실력이 올라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의 계좌를 지금 살펴보시면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막 하락이 이어지면서, 물론 그 중에서 수익 난 것도 있겠지만 뭐 하락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막 물타다가 지금 비중이 더 높아져 있는 상태고 손실률이 좀 줄여놨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같은 날 추가 하락 대폭 맞으면서 좀 더 안 좋아지고 기분이 상하고 막 걱정도 되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말했던 이런 하락에서 뭔가 방어를 제대로 한다는 개념은 그거랑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 초기 비중으로 돌아가는 그런 거를 해냈을 테니까 그런 얘기죠. 네,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물타기와 관리를 구분지어 주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락할 때 매수만 하는 행동, 그게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물타기의 문제는 다들 아시죠? 결국에는 하락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한 번 깨질 때 크게 깨지고 결국엔 잃을 때 크게 잃는 계좌가 박살나는 형태. 그래서 물타기의 위험성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자, 물타기의 장점도 있어요. 장점은 가지고 단점을 쏙 빼버릴 수 있는 이런 필터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는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관리를 해준다는 거는 물타기의 문제점을 빼준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게 비중 문제를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정비를 해야 될 때 재정비 포인트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 차이가 결국에는 수익 날 때 더 크게 수익을 내고 손실 날 때 최종적으로 방어도 해주면서 손실 날 때 한 방에 크게 깨지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매매를 해서 바로 깔끔하게 수익이 나는 케이스가 있고 지금처럼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손실 상황을 거치다가 수익 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런 정도의 그런 매매 비율이 제대로 저희 결대로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면, 파도를 제대로 좀 탈 수 있게 되면 적어도 80% 정도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는 좀 깔끔하지 않게 이렇게 좀 끌려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거 제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는데, 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댓글에도 저 해보니까는 그 정도 되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대로 정말 매매를 잘해서 이 80대 20의 비율이 나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처럼 재정비를 하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물타고 적당히 리스크를 키워가면서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익이 나는 경우가 80%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리스크를 계속 키우는 방식으로 매매를 이어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깔끔하게 수익이 나지 않는 2번 연속, 3번 연속 하락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때는 이게 이제 처치곤란한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80대 20 정도로 이렇게 수익 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이후에 이거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안 가는 종목은 어떻게 골라요? 그러면서 종목 선정 질문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은 오늘 얘기한 요거죠. 재정비를 해가면서 80%의 히팅률을 만들어내는 것, 재정비를 해가면서 나머지 20%의 상황을 맞아서 그 이후에도 원활하게 관리해낼 수 있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고, 그게 사실 실력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나도 80%네? 이렇게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고요. 평단에만 꽂혀가지고 물타기만 하다 보면은 한 번 정도 다운그레이드는 어찌저찌 되겠지만 2번, 3번 요런 다운그레이드가 나오게 되면은 나중에 가면은 비중도 안 잡히고 평단도 안 잡히고 점점 리스크가 커진 상태가 되는 거죠. 한 2번 연속, 3번 요런 것들 방어가 잘 안 된다면은 본인이 정말 재정비를 잘하고 있나 검토해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그냥 방어 잘하라고, 하락 관리 잘하라고 요걸 위해서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걸 잘하면은 결국에는 수익 극대화하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반드시 이거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재정비를 한다는 게 지금처럼 방어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방어를 하는 목적은 손실을 줄이려고, 탈출하려고 그러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방어 이후에 또 다른 기회를 잡아서 더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방어를 잘한다는 얘기는 결국 나중에 공격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고, 재정비를 잘한다는 거는 방어만을 위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공격을 위한 거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초기 비중으로 들어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흥하해온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이거 실제로 제가 매매했던 종목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여기서 수익을 굉장히 잘 내고서 잘 마무리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이 과정 자체가 되게 수익을 내기에 원활했냐? 제 기준에서는 원활했지만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게 수익 잘 낸 거 맞아?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정도로 난해한 구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 제가 계속해서 최근에 강조하고 있었던 포인트들이 다 녹여져 있습니다. 실전 안에서. 뭐냐? 재정비를 저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재정비 다 이해하고 알겠는데 그래서 재정비 언제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 매매 안에서도 보이겠지만 이거를 한번 해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연속적으로 제가 박스 얘기를 했었죠. 간단한 원리로 얘기를 하면요, 박스 하단에서 매수를 한다, 그리고 박스 상단에서 매도를 한다, 이거 알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충분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수를 얼마나 하고 매도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여기서 남겨지는 분명히 비중이 있는 거죠.
이 비중들이 박스에서 박스로 넘어갈 때 계속해서 재정비가 되면서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은 이런 데서 넘어올 때 좀 재정비가 돼야 되고, 정확하게 넘어올 때 재정비를 못했으면은 이후에라도 재정비 하려고 노력을 해서 계속해서 초기 비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관리하고 요런 행동을 해준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비중 문제를 일단 지워버릴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다운그레이드 됐지만 평단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평단이 무조건 제일 중요하다 이건 아닌데, 비중을 잡으면서 평단을 잡아 놓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포지션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생긴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부드럽게 잘하느냐가 중요 포인트겠죠. 그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질 때 여기도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박스가 전환되는 시점, 그런 부분에서 먼저 하는 방법도 알고, 조금 나중에 하는 방법도 알고, 빠르게 하는 방법도 알고, 좀 느리게 하는 방법도 알고, 요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방법적인 요소들은 다 하나하나씩 알아두면은 좋은 게 맞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내 걸로 만들어 가는데, 무기를 그러니까 많이 확보하는데 집중을 해주고 걷다 포커스 맞춰서 그런 노력을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결국엔 재정비를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 그대로 저는 매매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매매를 했고, 이런데 계속해서 재정비를 해주면서 뭔가 행동을 했었고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크게 박스를 그렸지만 이거를 세분화시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냥 큰 박스 안에서 사실상 세 번의 좁은 박스가 하락하면서 형태가 만들어진 거고, 여기서 재정비를 잘 해오면서 만들어 오고 계속해서 기대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큰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왔다. 자, 일단 이거 화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매매를 이렇게 막 세세하게 쪼개가지고 사고팔고를 많이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제 주변의 지인분들이라던가 제 매매도 좀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면은 좀 되게 즐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왜냐면 대부분이 또 직장인 분들이고 좀 바쁘게 생활하시는데 요 몇 분 사이에 이런 거를 하는 게 쉽나요? 그래서 좀 어렵게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익숙해지면은 이거 일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니스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촬영하면서 이제 간간히 매매하기도 하거든요. 가능해요. 예약 매매로도 풀어낼 수 있고, 그냥 개인적으로 일 보면서 뭐 클릭 몇 번 하면서 매매 주문 넣으면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이제 익숙해지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익숙해지면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사실 재정비 포인트가 막 있어서 되게 매매를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렇게 많이 할 필요까지는 또 없습니다. 스타일에 따라서 뭐 바이 몇 번 하고 셀 몇 번 해도 비슷한 그냥 흐름의 맥락을 만들어내면은 그냥 동일한 거예요. 그거는 여기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진짜 현역 트레이더처럼 매매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뭐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어니스팀도 늘상 이런 매매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이걸 진짜 많이 하느냐 뭐 적게 하느냐 이런 거보다 맥락에 맞게 잘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게 오늘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게 재정비 포인트예요. 그런 지점을 잘 캐치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때 할 거 해야 된다. 뭐 이런 때 그냥 여기도 이제 매도가 계속 찍혀 있는데 이때 그냥 막 물타기만 해놓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못 갑니다. 이거 다 아무리 좋은 결과 나왔다 그래도 요런 데서 팔겠죠. 물타기 막 한 다음에 여기서 팔겠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매매를 반복하면 뭐 그거 자체로도 이제 수달되면은 뭐 안 된 분들보다 낫겠지만, 한계가 명확하기에 저희는 좀 그 틀을 깨고 한계를 깨는 그런 길을 계속 가이드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니스트님이 이게 개인 매매한 거잖아요. 근데 이 개인 매매를 잘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는 게 또 이분의 큰 장점입니다. 많은 초보자분들, 많은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이것들을 동시에 가이드를 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거는 진짜 또 한 차원 다른 능력이거든요. 그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맥락의 매매를, 거의 근사한 매매를 수많은 회원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할 수 있게 가이드도 해드리고 단체 매매를 할 수 있게 이제 매수매도 컨트롤을 해주고 계신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많은 자금을 굴려받고 프로들을 양성해받고 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투자 클럽이 단순하게 그냥 말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매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보여줬지만 본인이 직접 따라할 수 있게끔 가이드도 해드리는 곳이다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배우면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생각해보면은 저 매수할 때 있잖아요. 2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것도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초반에는. 그런 거 왜 해야 되지? 좋은 시기에 사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해서 성과 낼 수 있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쪼개서 해야 되는 거지? 2번, 3번도 싫다.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확신도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이렇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면은 이거의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겠지.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매매를 배우고 익히고 따라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과거에 했었던 그 생각 다 깨졌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고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헛생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건 좀 깼으면 좋겠고요. 나름 그래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게 있고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 여기에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저희랑 좀 계속 함께 할 생각으로 클럽에 오시는 것도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보시면은 클럽 가입 안내 공지사항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타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클럽 얘기를 계속 했는데 아무래도 머리로 알고 있는다고 될 부분이 아니라 경험을 하면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는 얘기 다 마음에 드는데 클럽이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를 그냥 되겠거니 하시면 안 되고요. 끊임없이 매매를 하면서 복귀하면서 혼자서 계속 그거를 교정해 가면서 셀프 훈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혼자 하시기로 하셨으면은 머리로 그냥 이해하고 하실 생각은 좀 접어두시고 좀 고생할 각오로 훈련하실 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